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바닐라 라떼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저번 시간에 라떼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했었고요. 바닐라 라떼는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료 중에서 한 세 번째 되죠. 라떼는 2등, 아메리카노는 1등이었고요. 바닐라 라떼는 약간 달콤한 라떼를 드시는 분들, 달콤한 거를 찾는 분들이 필수로 고르는 메뉴가 아닌가 싶어요. 카라멜 마끼아또도 있지만 카라멜 마끼아또가 왕왕 없는 곳들이 있어서 가서 달콤한 커피를 찾는다, 뭐 어르신들도 그렇고 하시면 그냥 라떼에 시럽을 넣어서 드신다거나, 매장에서 시럽을 넣어주지 않는 매장들은 바닐라 라떼로 그냥 추천을 해버리면 바닐라 라떼를 드시게 되는데, 이게 없는 매장이 없다 보니까 바닐라 라떼가 거의 뭐 국민 음료, 아메리카노 라떼, 바닐라 라떼는 어느 카페를 가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카페를 창업하실 때 메뉴를 간소화하려고 하잖아요. 나는 스무디도 안 할 거야, 뭐 팥빙수 같은 거 안 할 거야 해서 커피에 집중해서 몇 가지만 할 거라고 하는 매장에서도 바닐라 라떼는 꼭 가져갑니다. 바닐라 라떼를 만드는 방법에는 시럽을 사용하는 방법이랑 파우더를 사용하는 방법, 소스를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시럽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시럽이 시중에 가장 여러가지 많은 시럽들이 존재하고 사용하기도 편해요. 펌프로 짜기만 하면은 계량할 필요도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파우더는 시럽보다 풍미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리고 질감이 좋아요. 하지만 메뉴를 만들 때마다 가루를 넣고 에스프레소 샷이나 더운 우유, 보통은 에스프레소 샷에다가 녹아내죠. 녹여내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독특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작업성이 좋지 않아서 많이 쓰지를 않아요. 근데 맛은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를 쓰는 방법, 소스도 괜찮습니다. 근데 소스도 파우더와 마찬가지로 조금 수월하겠지만 녹여내는 방법이 있고요. 가격이 시럽이나 파우더보다도 소스는 좀 더 비쌀 거예요. 시럽이 가장 편안하니까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기성품을 안 쓰시고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되세요. 요즘엔 꽤 많은 매장에서 자기들이 쓰고 있는 메뉴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수제로 만드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만들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요. 손님들도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럽을 만들 때는 시럽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1:1 시럽 내지는 1:2 시럽, 설탕을 흑설탕, 백설탕, 황설탕, 무스코바토 설탕, 비정제 사탕수수당 등등을 잘 어울리는 걸 찾아서 시럽을 만들고 거기다 같이 넣어서 끓이는 방법으로 보통을 그렇게 만듭니다. 아니면 시럽을 만들어 놓고 원자재를, 플레이버를 내야 되는 것들을 넣어 가지고 인퓨전 시켜 가지고 냉장고에다가 장기 보관해서 숙성해서 만드는 방식으로도 하시기도 하고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큰 틀은 비슷해요. 시럽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우려내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수제로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손도 많이 가고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성품들 많이 쓰는데, 기성품들은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포모나, 다빈치, 1883, 모님, 마리브리자드, 여러가지, 시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를 쓸지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샘플을 갖다 먹어보거나 하시는데, 바닐라 라떼 분별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두 개를 비교하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10개의 바닐라빈 시럽을 다 구매해서 먹어보면서 결정을 하니까 그 미묘한 차이를 느끼겠지만 소비자들이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업주나 메뉴를 만드는 사람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가격이라든가 펌프의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만드는데, 그러다가 마지못해 자기가 바닐라 빈을 구매해서 아니면은 바닐라 인퓨전 할 수 있는 티백을 구매해서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바닐라빈 시럽을 만드실 때는 저는 그냥 바닐라빈 시럽을 어느 회사 걸 쓸지 고르는 것보다 거기다가 미묘한 차이를 주기 위해서 내가 잘 어울릴 만한 재료를 섞어주는 게 수제로 만든 느낌도 나고 일반적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는 바닐라빈 라떼랑 차별화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커피 생각을 해보면 커피랑 단맛이 섞여진다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갈색 계열이나 어두운 계열, 견과류 같은 느낌들의 재료들이 우리는 라떼를 만들었을 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라떼에다가 패션 프루츠를 섞는다거나 뭐 귤이나 뭐 포도 뭐 이런 것들을 물론 섞어서 먹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식습관, 이 문화에서 우리가 접했을 때 바닐라 라떼가 그만큼 사랑을 받았다라는 건 좀 부드럽고 오일리하면서, 그리고 산미톤이 낮은 것들이 커피랑 잘 어울려서 바닐라 라떼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계열의 다른 시럽들을 찾아보면 뭐 아몬드 시럽이 있을 수 있고요, 토피넛 시럽, 뭐 헤이즐넛도 많이 좋아하시죠. 뭐 카라멜 아니면 흑당이라든지 이렇게 톤이 낮고 견과류 같은 느낌이 나는 시럽들이 바닐라 라떼, 바닐라 시럽을 빼고 그 시럽만 넣어서 판매하는 메뉴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닐라 시럽에다가 일정 부분 10%나 20% 정도, 아니면은 뭐 1대1 이 정도 이렇게 브랜드마다 섞어 보셔가지고 바닐라 라떼를 만들어서 풍미를 약간 더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다 시럽들을 구매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구매하면 좋고요. 저렴하게 작은 사이즈로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 내가 사업자가 있고 사업을 할 예정이다 그러면 시럽을 유통하는 회사에다 연락해서 샘플을 요청해 보셔도 돼요. 그러면 무료로 주는 것도 있고, 무료로 주지 않는다면 뭐 저렴한 가격에 샘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카페쇼, 뭐 커피앤티, 커피앤 뭐 베이커리 쇼, 이런 쇼 같은 데 가면 시럽 회사들이 나와서 시럽을 시음해 줄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그때 시럽들을 다 시음해 보시고 체크해 놓으셨다가 명함을 주시거나 거기에 있는 상호를 보셔가지고 카페쇼가 끝난 다음에 요청해 보시면 샘플을 더 저렴한 가격 혹은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메뉴 리뉴얼 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떼 같은 경우에는 톤이 조금 낮고 부드럽고 고소하거나 쌉싸름하고 산미가 튀지 않는 재료들이 잘 어울리는데, 그게 뭐 견과류 쪽의 시럽들이 많이 있고 초콜릿한 거나 견과류 같은 시럽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나만의 새로운 플레이버를 만들어서 라떼를 만드시면 바닐라 라떼, 뭐 카라멜 라떼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조금씩 킥을 더 넣어서 독특한 맛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럽도 중요하지만 사용하고 있는 원두가 산미가 많은 라이트 로스팅 되어 있는 밝은 계열인지, 아니면 다크 로스팅 되어 있는 계열인지, 아니면 로부스타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에 따라서 라떼의 맛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시럽 테스트를 같이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닐라 라떼 테스트 해보시고 좋은 맛있는 독특한 바닐라 라떼 만들어서 파시기 바라겠습니다.